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한다면 북미 간 국교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종전에 이은 국교 정상화라는 당근책이 앞으로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렇게 트위터나 기자회견 같은 거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걸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때 말을 많이 하던데 어제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먼저 좀 눈에 띄는 발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종전에 관해서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체제 보장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받아내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아내는데 이 체제 보장의 내용은 상당히 많고 일부는 뭐 비핵화의 진전을 보고 주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종전 선언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청와대에서 임박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없다. 좀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 자체는 아마 지금 당장 6.12에서 하기는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답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자가 일단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뭐 늘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표현인데 그럴 수 있다. 뭐 사인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은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도 6.12 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죠. 어쨌든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CVID를 북한이 오롯이 수용을 해야 이게 종전선언이든 뭐 평화협정이든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CVID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그 부분이 확실히 보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어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확실히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박원곤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니까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6.12 북미 정상회담 땐 종전선언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을 내야지 종전선언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미 당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언급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줄 수는 있는데 조건을 분명하게 한 거죠. 뭐 12일 날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13일 날 밤 비행기 타고 가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초청 같은 개념도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된다면이란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진 발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초청이요. 예, 그렇죠. 백악관 초청이요. 그렇죠. 백악관 초청 그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이번에 그 질문도 뭐라고 나왔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느냐 하면서 붙은 게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느냐 아니면 플로리다 별장 마라락으로 초청을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하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앞서서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 북미 국교 정상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가능하다.
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북미 수교는 결국 이제 뒷부분으로 간 것은 맞고요. 다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6.12 이후에도 뭔가 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 만약 그 회담이 정말 잘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이 북미 수교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를 좀 의미 많이 두고 있는데 역시나 이건 잘 된다가 전제가 전제 조건. 돼야 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일련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보장 수준에서는 수교를 하는 것이고 경제적 보장 수준에선 제재를 해제해주고 또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군사적 보장 차원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전략자산을 갖다가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주는 거고 이런 일련의 패키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예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은 왜 또 그러냐?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보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된 물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핵무기와 핵물질을 빼내는 게 있을 테고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데 외교적 보장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오히려 앞쪽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에 있어서 뭐 수교를 위한 협상이 있어 왔지만 문턱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수교를 한다는 것이 뭐 낮은 단계가 뭐 연락사무소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부, 대사관 설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그 핵심적인 CVI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하나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I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 일리버서블 그렇죠. 부분인 거군요. 예,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이 결국 미북 간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지난 그 미북 간의 그 북한 비핵화의 전반적인 협상이 그렇습니다. 예. 늘 I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선에서 다 멈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핵팩인데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얘기한 것이 것이서는 상당히 미국이 이제 핵심을 찌르고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전같이 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것은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빼내서 폐기시키는 거로 가자. 그 얘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수교가 이뤄진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해준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CVIT에 상응하는 CVIG의 그렇죠. 내용인 거죠. 예.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되고 있는 핵 무기, 핵폭탄을 해체해서 핵물질을 바깥으로 빼낸다.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뭔가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서 서로 상응이 되는 거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건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것은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우리 신범철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서 뭐 그거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미국은 지금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북한과 협상을 이어갔고 어제 또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라는 질문에 답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또 협상은 사실 오래 걸리기도 오래 했고 걸렸죠, 이 그렇죠.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질문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졌다 해서 그 다음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NO 하고 딱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웃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아까 박원곤 교수가 이야기한 불가역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북한이 신고와 동시에 그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이냐 그리고 신고 내용이 맞는지 완전한 검증을 갖다가 받을 것이냐 조건 없는 검증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를 한 미국이 원하는 2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북한이 약속한다면은 뭐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번 6월 12일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합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진전이 조금 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북한이 신고해야 될 리스트도 미국이 다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무기 스톡 파일이나 웨어하우스 저장소 그리고 지식 기반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인력까지도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다가 진짜 핵을 정말 가질 수 없겠구나 하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부분까지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등가성의 조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게 있다면 북한 측에서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분명히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원할 테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그 북한이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인 것이고 결국 핵심은 체제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북한은 요구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북미 간의 수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조치로서 지금은 이제 경제 그 제재 완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군사적인 조치로서의 평화 협정. 그 세 가지가 합쳐져야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뭐 말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CBID의 그런 일종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은 그것을 이전에는 북한이 굉장히 쪼개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지금 뭐 얘기를 했던 핵물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최소한 4-5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다 쪼개서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간다. 그때마다 보상을 해라.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입장은 그건 아닌 거죠. 일괄 타결, all in one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합니다만 그걸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가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뭉뚱그려서 필요하면 큰 단계별로 한두 번 정도 나눠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리고 결국은 핵심적인 체제 안전 보장 안에 대해서도 미국 간에 여전히 이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군사적인 조치로서 당연히 북한은 그것을 주장을 할 거고 미국은 한미 동맹을 건드리는 군사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서도 양극 간의 차이가 있죠. 네. 어쨌든 뚜껑은 이제 10일에 열어봐야 일단은 알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넌 루거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구소련의 핵무기가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위성국들에게 있었는데 그거를 예. 해체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시가 경제력이 워낙 약하다가 보니까 예. 그걸 해체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1년 민주당 상원의원인 샘넌과 공화당의 루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안은 연간 4억 불을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비핵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핵무기도 해체하고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도 다 직업을 알선해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2012년인가 종료됐고 비용도 상당히 뭐 엄청 수십억 불에 오래 많이 했군요. 예. 들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자발적 핵 포기에 따라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아주 원활하게 비핵화를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려고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영어로 따지면 ABC를 공부했고 그 다음 단계도 공부하고 있다는 건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덧붙이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난 얘기를 새벽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네. 서로 얘기하는데 과거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서로 합의한 것이 big and bold, 그러니까 크고 대담한 방식의 이런 협상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체제 보장안도 다 꺼내놓고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 이쪽에 원하는 걸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북한이 여기에서 한 가지 허점을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큰 교환이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미국은 순서를 바꾼 거죠. 북한이 생각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것은 동결, 신고, 검증, 폐기라는 2단계를 생각한 건데 미국이 단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일부를 폐기를 빼내는 해버리고.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서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그렇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빼내는 걸 당황스러워했다는 것. 예. 여기서 아마도 그 실무협상단의 그 협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세요. 북한이 그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했을 때 예. 이게 단계를 5개로 나눠버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핵 동결로 했고 그다음에 핵 불능화, 그다음에 신고, 검증, 그다음에 핵 폐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비핵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신고, 검증, 폐기
그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단계를 이렇게 많이 나눌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벌 끌 수 수 있고 있고, 또 그리고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래서 당시 김계관 그 당시 뭐 부상이 그것을 이끌었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외교적인 승리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유리하게 지금 접근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 거죠. 근데 뭐 미국의 입장은 지난 20여 년간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핵심인 거, 돌이킬 수 없는 거, 불가역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 핵 폐기부터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핵이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폐기의 의지가 있다면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는데 핵심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지난 16일 날 북한이 여러 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그것도 다 그 배경하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좀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만 결단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정말로 비핵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불가역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도 그 부분이 고민될 텐데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그걸 수용하고 지금 국제 정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의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비핵화 조치만 한다면은 확실히 안전보장 북한이 원하는 건 다 제공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남아 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만들어지를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복잡한 문제인데 거기서 예. 한 발 더 들어가면요. 네. 사실은 핵 폐기를 한다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탄두를 일부러 해체를 해서 그중에 핵물질을 이제 빼라는 거죠. 무슨 그렇죠. 테네시 오크리지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북한이 그걸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핵무기, 핵탄두가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상징적인 조치로 빼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만큼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 대신에 그만큼 큰 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걸 다 찾아내서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해야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의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상징적인 조치로서의 북한이 그 정도 수준을 이룰 수 있다. 근데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나름대로 내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핵무력을 완성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가침 조약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일단 종전선언을 하면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봐라 이제 종전선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적대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 핵무기도 평화적인 목적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체할 수 있다. 뭐 내부적으로 설득의 어떤 여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것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